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포커스8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런던 올림픽이 시작되는데요. 벌써부터 갖가지 이벤트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특히 TV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요. 한만혁 PD가 전합니다. 2012 런던 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스포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IT 분야에서는 이 시기에 맞춰 가격 할인이나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장 호황을 누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TV 시장입니다. 물론 올림픽 중계를 보기 위함인데요. 요즘은 지난해 연말 낮은 가격으로 인기몰이하던 중소기업의 저가형 TV보다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대기업 제품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TV의 온라인 판매 점유율은 올해 초 85%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6월부터는 90%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런던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그 런던 올림픽 시기가 되면은 TV를 구매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LCD TV나 PDP TV 같은 초기 평판형 TV를 구매했던 사람들이 이제 7년에서 10년이 돼서 TV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달했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이슈랑 맞물려서 사람들이 이제 좀 고급 TV를 이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기업에서도 TV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인치별로 이제 가격대를 좀 낮춘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판매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가형 TV의 성능이나 품질 문제도 대기업 제품 점유율 상승에 한몫했다고 합니다. 크기별로 보면 40인치에서 43인치대가 가장 잘 나간다고 합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40인치 이상, 43인치 이하의 7월 디지털 TV 판매량은 44.6%로 전달에 비해 약 8%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패널별로 나눠보면 LED TV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LCD나 PDP와 달리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LED TV 제품 라인업이 늘어난 데다가 좀 더 선명한 화질로 보기 위한 소비자 요구가 커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3D TV의 점유율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연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45%까지 올라갔던 3D TV 점유율이 지난 2월 이후 점차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5월부터는 다시 상승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올림픽을 앞두고 펼쳐진 대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입니다. LG전자 제품 중에서는 인피니아 42LM6200이 잘 나갑니다. 42인치 LED TV로 3D와 스마트 기능이 있습니다. 1000만 대 1 명암비에 USB 재생, 타임머신, DLNA, 무선랜 등 다양한 기능을 골고루 갖췄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파브 UN40 EH5000F를 꼽을 수 있습니다. 40인치 LED TV로 100만 대 1 명암비, USB 재생, 자동 절전 등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 갤럭시 S3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3, 이번에는 커버 균열 논란입니다. 흰색 모델 뒷면에 카메라나 스피커 부분이 갈라졌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측은 제품 결함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균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9일 윈도우 8을 오는 10월 26일에 발매하며 이전 버전 사용자는 $40, 6월 2일 이후 윈도우 7 구매자는 $15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분기에 최대 매출을 냈지만 상장 후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만들었던 아이패드 프로토타입 제품이 공개됐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재판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화면 크기는 13인치고 두께는 거의 1인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6일 애플 팀 쿡 CEO는 특허 문제를 위해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과 신종균 사장을 만났습니다. 두 회사가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플 아이폰 5에 대한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iOS 6 운영체제에 레티나 디스플레이, 4G LTE, NFC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CD와 터치 센서를 합쳐 얇고 선명해진 인셀 터치 패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레노버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로이터는 레노버가 빠르면 올해 안에 HP를 제치고 세계 최대 PC 업체 타이틀을 거머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격적인 가격과 해외 업체들 인수, 컨슈머 시장의 빠른 성장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참고로 IDC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레노버의 점유율은 14.9%로 1위 HP와 불과 0.6%포인트 차이였다고 합니다. KT가 VoLTE를 이용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는 21일 전국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며 오는 10월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경인 아라뱃길과 광화문 올레스퀘어를 연결해 이동 중 VoLTE를 시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용량인 900리터 냉장고를 선보였는데요. 이번에는 LG전자가 910리터를 내놔 세계 최대 냉장고 타이틀을 2주 만에 되찾았습니다. 기존 양문형 냉장고 크기는 유지하면서 4세대 리니어 컴프레서를 내장해 냉각 성능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용 패턴을 고려해 수납 공간을 설계했으며 매직 스페이스도 달았습니다. 혼, 무신천하, 퀸스블레이드 등 7월 공개된 온라인 게임의 80%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출시된 게임은 대부분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엔트리브 소프트 관계자는 경기 불황 탓에 구매력을 갖춘 20, 30대 성인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이서가 인텔 3세대 코어 CPU를 내장한 울트라북 아스파이어 SO391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CPU와 SSD 용량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매직 플립 기술을 적용해 단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숨길 수 있으며 자사 제품 중 처음으로 썬더볼트 단자를 달았습니다. 2310mAh 배터리를 달아 최대 80일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델피아 인터내셔널이 저전력에 초점을 맞춘 24인치 LED 모니터 알파스캔 SLED 24를 내놨습니다. 자사 절전 기술을 적용해 소비 전력을 22W까지 낮췄습니다. 기존 24인치 LED 모니터는 대부분 340W 수준입니다. 대기 전력 또한 0.3W며 1920, 1080 해상도, 500만 대 1의 명암비 등을 지원합니다. 필립스 전자는 애플 전용 도킹 스피커 DS1150과 DS7700을 출시했습니다. DS1150은 아이폰과 아이팟의 케이스를 분리하지 않아도 끼울 수 있으며 전방향 사운드 기술과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을 달았습니다. DS7700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해 들고 다니도록 설계됐으며 알루미늄과 도킹 부분 보호 케이스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블루투스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